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이번에는 아들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러의 생애는 그 6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동기 때 병약했죠. 그래서 동생의 죽음을 경험하고 의학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주요 개념은요, 창조적자 첫 번째로 인간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추구하는 창조적인 존재로 독특함을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유전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성격 형성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에 따라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개인의 행동은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미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또 주관적인 인식, 선택, 책임을 강조했고요. 두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해도요,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얘기하죠.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성장과 발전의 기회의 변화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양식은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의 이유, 그리고 삶의 목표, 가치, 그리고 태도 등을 알 수 없는 그 핵심 개념으로, 알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여깁니다. 자, 생활 양식의 유형은 개인의 열등감 정도, 또 자신의 우월 목표, 사회적 관시, 가족 관계에 관련이 있다. 형제 서열은 어린 시절 기억이나 열등감 등과 관련된 심상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타인과 어울리고 협력하는 태도로 알 수 있다. 생활의 활동성과 사회적 관심에 따라서 이제 성격 유형을 얘기하는데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지배형은요, 활동성이 높고 사회적 관심이 낮대요. 그래서 활동적일수록 공격적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월성을 성취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생형, 활동성이 낮고 사회적 관심도 낮습니다.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고 베풀지 않고 또 수종적 관계와 협동하지 않습니다. 히피형은 사회적 관심이 결핍되고 활동성도 낮고 삶의 문제 노력보다는 히피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신경증이나 정신증 환자들이 히피형이 많죠. 사회적 유용성은요, 활동성이 높고 사회적 관심도 높다. 타인에게 유익이나 협동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상적 목표로는 개인의 활동은 또 행동은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수정되고 지향하여 현재 생활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래, 행동 목표를 알게 되면 성격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목표를 지각하거나 이해될 수 있고 무의식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독자적인 힘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고안에 낸 그 방식으로서 목표 자체가 하나의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얘를 오줌 싸는 아이 행동을 가상적 목표로 삼았을 때 엄마의 관심 끌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 엄마와 힘겨루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부모를 괴롭히기 위함인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사회적 관심은요, 개인은 가족이나 종족,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발된다는 거죠. 개인의 발달, 성장의 척도, 그리고 이 사회 부적응 경우인데요, 사회적 관심이 부족에 의한 거, 그리고 직업, 우정, 성적 문제, 협력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죠. 자신이 성공에만 관심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에 기하지 않고 신경증 환자라든가 정신병리, 범죄, 알코올 중독, 문제행동, 아동이 사회적 부적응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회적 관심의 확장은 아동의 성장의 나감에 따라서 고정된 방향으로 조용되고요. 타인과 친밀해 지내는 사람이 가족, 동료, 인류의 무생물 존재, 우주로 확장됩니다. 아동을 양육할 때 주의해야 할 준거죠. 자, 열등감을 얘기하는데요. 의미는 개인이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하기 위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 특성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죠. 오랜 열등감은요, 부정적 심리 원인으로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긴장을 나타내고 우월감을 향한 움직임을 촉발하죠. 또 우월감을 향해서 움직임이 잘못된 방향일 경우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우월감 추구는요,
특성이 개인적 독창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관련시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초기 기억의 인상과 경험과 관련돼 있고 우월한 목표의 이면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나 주변 인물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열등감과 관련된 과잉 보상의 문제, 즉 우월 컴플렉스는 열등감의 심화로 인한 잘못된 방향의 보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상으로 과다평가하고 항상 우월해야 한다는 생각, 또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여 열등감 보상에 과장된 노력,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필요한 능력, 습득기 상실. 이 출생 순위에 따라서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마지는 주의 보호와 애정을 받고 가족 중심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동생이 태어남으로써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빼앗기게 되어 비관적일 수도 있고 힘과 권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마지에 대해 연령이나 발달이 늦음으로 분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이보다 조숙할 수 있고 활기차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마주보다 재능이 있고 더 성공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내는 가족 내에서 사랑받는 존재죠. 많은 형제에 앞서 있기 때문에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평범하지 않게 발달하고 모든 형제를 초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안한 감정과 열등을 극복하여 도약할 수도 있고 겁쟁이나 무능하고 실패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외동은 마주와 유사하지만 다른 형제가 없기 때문에 지나친 부모의 관심과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협력을 배울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발달장애는요, 가족 내의 경쟁의식과 협동의 결여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초기 기억은 주요 개념으로 초기 기억은 자신의 성격적 성향과 일치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요. 개인의 기억은 독특하고 희생하는 단어나 감정,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확실한 기억 외에 희생하기 힘든 기억, 기억하지 않으려는 의미 있고요. 또 어린 시절 기억은 생활 양식 형성과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기억 속에 등장하는 또는 등장하지 않는 주변 인물의 영향도 탐색해 보아야 되고요. 기억하는 인물과 경쟁 또는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격의 형성 과정을 보면 개인은 특정한 가족, 사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다.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피하여 다른 길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성격을 형성하게 되기도 하고요. 개인의 성격 차이는 공동체의식 크기와 권력에 대한 욕망의 크기에 결정되는데 성장에 따라 타인과 어울리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건강한 성격의 특성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인식하고 어떤 생활 양식을 가졌는지 인식하는 것, 또 자신의 행동, 표현 방식, 습관, 성격의 특징이 인생의 의미와 합치되는가, 성생활이 친밀하고 다면적인 협동관계를 맺으며 직업에 유익한 성과를 나타내고 동료와 친구관계가 원만한가, 공동체에 적응하고 협동하는 자세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격 이론에 대한 여러분과의 적용은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